세계에서 가장 빠른 롤러코스터가 있는 곳 아랍에미레이트 마지막 영상은 바로 페라리 월드입니다. 비행기를 테마로 하는 롤러코스터도 있고 직접 페라리를 운전해 볼 수도 있습니다. 영상 끝에는 두바이, 아부다비, 버프 투어에 관한 소식도 있으니까 이 영상 끝까지 보세요. 페라리 월드는 아랍에미레이트 아부다비에 위치하고 있는 거대한 실내 테마파크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소개한 워너브라더스 월드 아부다비에서 차로 5분 거리에 있을 만큼 가깝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버프입니다. 네, 바로 페라리 월드 왔어요. 중동의 테마파크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곳이 바로 이 페라리 월드죠. 엄청 큰 규모고 세계에서 가장 빠른 롤러코스터가 있죠. 바로 포뮬러 로사가 있는 그런 테마파크이기도 합니다. 페라리 월드를 하늘에서 바라보면 참 독특한 모양새를 하고 있는데요. 대다수의 롤러코스터는 스테이션이 이 건물 안에 있고 트랙은 밖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내부를 들여다보면 아까 본 뻥 뚫린 곳을 중심으로 원형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동선은 깔끔한 편이죠. 가장 먼저 노린 곳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롤러코스터 포뮬러 로사였습니다. 페라리 월드에 가면 꼭 타고 와야 하는 대표 롤러코스터죠. 기대되나? 너무 멋있어. 연예인 보는 기분이에요. 연예인 보는 기분. 언제 전에 타봐온 것도 있고 롤러코스터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인데 이제 현우는 워낙에 좋아하니까 입구로 들어가면 바로 이렇게 전망대 같은 곳이 펼쳐지는데요. 트랙은 딱히 특별할 건 없는데 바로 이 급발진 구간이 유명합니다. 무려 최고 속도 240km까지 나오죠. 엄청 빠르죠? 실제로 타면 저 같은 경우 볼살이 엄청 많이 흔들리더라고요. 그 웃긴 장면을 찍고 싶었는데 페라리 월드는 기본적으로 거의 대부분 어트랙션의 탑승 영상 촬영을 제한하더라고요. 사실 방문하기 2달 전부터 허가를 구하려고 메일을 보냈었는데 회신이 없더라고요. 큰 채널은 다 허락해 주던데 저도 얼른 채널 규모를 키워서 재방문해야겠습니다. 실제 탑승하게 되는 롤러코스터는 자동차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일절 그 어떤 짐도 들고 탈 수 없어요. 그리고 눈 보호를 위해서 탑승자는 그 누구나 나눠주는 고글을 착용해야 합니다. 세심하다고 느낀 건 저같이 안경을 쓴 사람은 안경 위에 착용할 수 있는 특대 사이즈의 고글을 주더라고요. 고글 끼고 타는 롤러코스터, 그 속도감은 감이 안 타고서는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롤러코스터답죠? 지금 방금 포뮬러 로사를 타고 나왔는데 어땠어? 항상 행복하네요. 진짜. 감격해서 눈물이 나요. 진짜 울었어요. 나도 내가 우는지 몰랐는데 여기 흐르고 있었어. 내가 여기까지 느껴보지 못한 속도. 정말 이렇게 신나게 비명 질러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너무 속이 뻥 뚫리고 진짜 그동안의 모든 스트레스가 다 날아가는 그런 기분. 뭘 또 떨리지 않았어 이렇게? 그런 건 모르겠어요. 나는 막 엄청 떨리고 난 볼살이 많아서 그런가? 무조건 앞자리를 고수하시기 바랍니다. 맞아, 여기 앞자리가 중요해요 여기는. 그래서 프런트 시트 줄이 따로 있어요. 큐라인이. 그래서 절로 서셔서 앞에 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야지 확실히 더 재밌고 속도감이 느껴지니까. 아니면 의미가 없어요. 포뮬러 로사 2회차까지 타고 나왔습니다. 타도 재밌어요. 계속 비명이 계속 나온다니까. 계속 마치 대한민국 골 넣었을 때 그런 기분으로 소리를 내요. 계속 타는 내내. 추천합니까? 포뮬러 로사? 이것만 타러 와도 되겠습니까? 이것만 타고 가도 되고 기저귀 꼭 챙겨오시고. 페라리 월드는 롯데월드를 비롯해 그동안 보여드린 실내 테마파크들과 비교하면 깔끔한 느낌이 들긴 하지만 내부적으로 엄청 잘 꾸며진 느낌은 솔직히 아닙니다. 커다란 쇼핑몰 같은 느낌이 좀 강하게 드는 편이죠. 그래도 거리 일부는 이렇게 이탈리아 느낌이 나도록 꾸며져 있습니다. 다음으로 탄 건 피오라노 GT 챌린지 레이싱 코스터였습니다. 이건 2대의 롤러코스터가 경주하듯이 서로 교차하면서 달리는 게 특징인데요. 자동차 모양의 롤러코스터를 타고 급발진으로 출발합니다. 엄청 격하지는 않고 남녀노소 다같이 즐길 수 있는 형태의 롤러코스터입니다. 포뮬러 로사가 겁나서 못한 분들도 이 정도는 타실 수 있겠죠? 그런데 실제로 이날은 평일이어서 그랬는지 한 대만 운영되더라고요. 아쉬웠습니다.
다음은 잘 안 알려졌지만 페라리 월드에서 또 하나 꼭 타봐야 하는 롤러코스터 플라잉 에이시스를 탔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나는 느낌을 선사하는 롤러코스터예요. 이 롤러코스터에서 가장 놀라운 점은 바로 대기 공간인데요. 페라리 월드 내에서 가장 고퀄리티의 대기줄을 선보입니다. 흡사 다크라이드를 타고 들어간 듯한 느낌을 주는데 저같이 테마에 환장하는 사람에게는 너무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스테이션도 독특합니다. 롤러코스터가 보이지 않도록 문이 닫혀 있다가 탑승 직전에 열리고 그때서야 탑승하게 될 롤러코스터가 보입니다. 여기서 가만히 보면 한 열에 4좌석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가운데 2좌석은 바닥이 있는 상태로, 양끝 좌석은 바닥이 없는 상태로 타게 됩니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이 롤러코스터는 비행기를 타고 나는 느낌을 선사하는 게 테마이기 때문에 롤러코스터 자체가 비행기 디자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마치 비행기가 이륙하듯이 엄청 빠르게 올라가는데요. 테마를 알고 탑승하면 이게 경비행기를 타고 하늘을 이리저리 나는 느낌을 주려고 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확실히 포뮬라 로사를 타고 와서 무난하다. 너무 센 걸 먼저 타고 와가지고 양쪽 끝에 타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스릴을 느끼기에는 거기가 최고인 것 같아요. 4좌석이 있는데 중앙은 이제 바닥이 있고 양쪽은 바닥이 없기 때문에 양쪽 바닥 없는 쪽 타시면 좀 더 재밌습니다. 재밌어요. 안 재밌는 것 같은데. 재밌습니다. 이걸 먼저 타시고 포뮬라 로사를 가시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맞아, 그게 나을 수도 있겠다. 포뮬라 로사 너무 세가지고 저게. 그 옆으로는 미션 페라리가 있습니다. 이건 세계 최초 SFX 롤러코스터인데요. 뒤로 낙하하기도 하고 옆으로 낙하하기도 하고 시뮬레이터와 롤러코스터가 합쳐진 형태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 롤러코스터는 올해 초에 오픈했는데 그 자세한 리뷰는 별도 영상으로 업로드한 적이 있습니다. 아직 못 보신 분들을 위해 고정 댓글에 링크 남겨놓을게요. 이 영상 다 보고 보러 가셔야 합니다. 그 다음은 터보 트랙이라고 하는 이름의 롤러코스터를 탔는데요. 이건 급발진에서 출발해 다시 뒤로 되돌아오는 형태의 롤러코스터입니다. 페라리 월드 파크 한가운데 뻥 뚫린 바깥 공간으로 나갔다가 뒤로 떨어지는 게 특징입니다. 이 어트랙션은 우리가 새로운 페라리 차량을 테스트해본다는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데요. 직접 탑승해서 속도 테스트를 해본다는 설정이죠. 대기 공간 또한 그 설정을 뚜렷하게 느낄 수 있도록 꾸며져 있습니다. 조금 신기한 게 서로 마주보면서 탑승합니다. 좀 민망하긴 한데요. 서로 소리 지르고 웃다가 보면 어느새 내려야 합니다. 페라리 월드에는 롤러코스터만 있냐고요? 이렇게 천천히 움직이는 페라리 차를 타고 파크 분위기를 느껴보는 어트랙션도 있고 캐릭터를 주인공으로 내세운 이런 슈팅 다크라이드도 있습니다. 생쥐 캐릭터를 주인공으로 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슈팅 다크라이드와는 조금 다릅니다. 우선 이렇게 생긴 비크를 타게 되는데요. 보통 이런 라이드에는 총이 있기 마련인데 여기에는 이런 공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걸 제대로 휘둘러야 점수를 얻을 수 있어요. This is your chance to take the lead. There's the boys! 꼭 어트랙션만 타는 건 아니고 이렇게 여러 디자인의 차들도 곳곳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평소 페라리나 차에 관심 많았던 분들은 보는 재미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네요. 요즘엔 거의 대부분 파크에서 타볼 수 있는 플라잉 시어터도 있습니다. 이탈리아 하늘을 날아보는 컨셉인데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실망한 어트랙션이었어요.
롯데월드의 플라이벤처 같은 어트랙션 같은 경우에 너무 낡은 느낌 많이 나고 움직임이 별로 없고 영상도 구리고 화질도 별로고 이런 건 조금 너무 리뉴얼이 시급한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이제 롤러코스터 같은 경우는 많은 공을 들인 것 같은데 이런 거는 뭐 생겼을 당시에는 신박했겠죠. 근데 너무 리뉴얼 안 한 티가 너무 많이 나요. 현우야 뭐 실망한 거는 뭐 당연한 거고. 실망은 안 했죠. 기대를 안 했으니까. 나는 실망했네. 나는 엄청 실망했어요 이거. 물론 신박한 어트랙션도 있습니다. 이건 F1 선수와 함께 페라리를 타보는 느낌을 선사하는 시뮬레이터인데 스토리가 은근 재밌습니다. 시뮬레이터 자체도 지금껏 탔던 것들과 다르게 안마의자 같은 형태더라고요. 신기했습니다. 아이들을 위한 포뮬러 로사 주니어 롤러코스터도 있었습니다. 확실히 속도도 그렇고 트랙 구성도 그렇고 완전 아이들을 위한 라이드 같았지만 롤러코스터 디자인은 흡사한 게 귀엽더라고요. 영상에 다 담진 못했지만 곳곳에서 이색 체험도 해볼 수 있습니다. 이건 자동차 바퀴를 갈아보는 체험인데 시간 기록을 잽니다. 누가 얼마나 빨리 하는지 겨룰 수 있어요. 이 다크라이드는 페라리 자동차를 어떻게 만드는지 보여주는 어트랙션입니다. 유니버셜 스튜디오의 스파이더맨 혹은 트랜스포머 생각이 나는 차량을 타게 되는데요. 비슷하게 스릴을 주는 건 아니고 진지하게 페라리 자동차를 만드는 과정을 관람하게 됩니다. 약간 유니버셜 스튜디오의 스파이더맨 어트랙션과 디즈니월드의 리빙 위드 더 랜드의 진지함을 한데 섞은 느낌이었어요. 당연히 평소 페라리에 관심 있던 분들은 너무 좋아할 이색 어트랙션이었습니다. The body, chassis and engine. The electrics, dashboard and windscreen. 이건 꼭 페라리 월드가 아니어도 타볼 수 있는 어트랙션 같았습니다. 게임 속 캐릭터가 열쇠를 훔쳐가고 주인공 아이가 열쇠를 찾기 위해 게임 속으로 뛰어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딘지 익숙해 보이는 디자인의 차량을 타는데요. 그리고 당연하게도 우리는 그 게임 속 세상을 체험하게 되죠. 스크린 속 영상과 실제 세트를 넘나들면서 비클이 움직이는데요. 약간 유니버셜 스튜디오의 스파이더맨 혹은 트랜스포머 라이드를 심심한 버전으로 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페라리 월드에는 놀이기구만 있는 건 아닙니다. 실제 페라리를 직접 운전해 볼 수 있는 드라이빙 체험도 있습니다. 이건 돈을 더 내야 체험할 수 있는 유료 액티비티인데요. 방문하기 전에 사전 예약을 해놔야 체험이 가능합니다. 파크 한가운데 실제 운전할 수 있는 페라리 차가 전시되어 있는데 이걸 직접 몰고 도로를 질주해 볼 수 있는 체험이죠. 이건 여행을 떠나기 전부터 현우가 너무 해보고 싶다고 했던 거라서 미리 예약을 했었습니다. 돈을 더 내면 역시 대우가 달라지는 법 예약 확인을 하고 이런 라운지에서 대기하고 있으면 됩니다. 시간이 되면 일종의 서약서 같은 것을 받게 되는 안전하게 운전하겠다는 등 예상 가능한 내용들입니다. 읽고 사인하면 끝. 그리고 전문 스텝에게 직접 브리핑을 받습니다. 운전하는 방법 등을 알려주기 때문에 잘 들어야 합니다. 운전 방식이 조금 다르거든요. 이제 체험 시작입니다. 아까 전시되어 있던 차에 타면 먼저 브리핑을 맡았던 전문 스태프가 직접 운전을 하는데요. 우선 파크를 안전하게 빠져나가야 하기 때문에 밖으로 나가기까지는 전문가가 직접 운전합니다. 참, 이 카메라는 페라리 월드 측에서 직접 설치한 건데요. 360도 촬영이 됩니다. 결제한 내역에 이 영상 파일을 제공받는 것까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운전하고 있는 모습이 담긴 영상을 확인하고 간직할 수 있습니다. 현우의 버킷리스트였기 때문에 현우가 운전하고 전 뒤에 타서 간접 체험하기로 했습니다. 여기 한번 웃어주세요. 안전을 위해 완전 자유롭게 운전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전문 스태프가 옆에 동승하는 형태로 체험을 하게 됩니다. 속도를 내보라는 말에 현우가 속도 내기에 도전을 해봤는데요. 페라리를 타본 적이 없어서 이 순간이 굉장히 특별하게 느껴졌습니다. 근데 그 특별함도 잠시 바람이 너무 부니까 서서히 짜증이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몰랐는데 뒷좌석은 앞좌석보다 조금 높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러다가 보니 바람을 직통으로 맞아서 정신이 없었습니다. 다시 파크로 들어가기 위해서 자리를 다시 바꿨습니다. 근데 여기서 전문 스텝이 말하길 현우가 속도를 완전히 낸 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다시 파크로 들어가기 전에 진짜 속도를 보여주겠다고 했습니다.
이 드라이빙 익스피리언스는 페라리 월드 홈페이지에서 직접 예약할 수 있는데요. 2023년 기준으로 운전자는 895디르함, 우리나라 돈으로 약 32만원, 동승자는 120디르함, 우리나라 돈으로 약 43,000원입니다. 직접 운전하지 않고 전문 스태프가 운전하에 동승만 하는 건 595디르함, 우리나라 돈으로 22만원 정도 합니다. 날짜와 시간을 지정해서 예약해야 하고 결제 후 환불은 안 되기 때문에 신중하게 예약하는 게 좋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운전면허증, 국제 운전면허증이 있어야 하니까 미리 발급받아서 출국해야 한다는 점 잊지 마세요. 예약 링크는 고정 댓글에 남겨놓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바이와 아부다비 테마파크 여행이 끝났습니다. 이번 여행을 하면서 문득 베프들과 이 루트로 여행하면 재미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버프 투어를 준비해보려고 하는데요. 상호 수조가 있는 워터파크 아쿠아벤처, 그리고 거대한 실내 스키장에서 온갖 스노우 어트랙션도 즐겼었죠. 벨로시랩터 테마의 롤러코스터와 스파이더맨 롤러코스터를 타기도 했었고, 완전 반해버린 드림웍스 테마구역에서는 슈렉 다크라이더도 탔었고, 드래곤 길들이기 롤러코스터를 타고 감동에 적기도 했었습니다. 워너브라더스 월드 아부다비는 실내 테마파크의 끝판왕 같기도 했고요. 두바이와 아부다비 여행을 하기에 가장 좋은 1월과 3월 사이에 버프 투어를 해볼까 합니다. 제가 다닌 테마파크들은 물론이고 두바이와 아부다비에서 제가 발견한 맛집 그리고 시내 투어도 해보려고 해요. 영상에 미처 담지 못했거나 분량 문제로 영상으로 소개 못한 곳들도 있거든요. 두바이와 아부다비에 가보고 싶다고요? 그러면 고정 댓글에 설문 링크를 남겨놓을 테니까 진지하게 고민되는 분들은 링크를 통해 희망하는 기간과 의견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의견이 가장 많이 모이는 시기와 일정으로 버프 투어를 한번 기획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전 다음 테마파크 여행 시리즈로 돌아올게요. 오늘은 여기까지. Well, I just wanna be happy. How to get there? Glad that you asked me. I think it's different for everyone. Some of us need work, others need fun. Some of us need purpose to overcome. But try to do what you love when it's said and done. Cause there's so many differences in each of us. Trust your gut, it can show you what you want. Living life, every day, late at night, not okay. All I want, and I pray, all I need are some better days. Yeah, all I need are some better days. Cause all I want